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오늘은 전문 직종 중에서도 최초로 변호사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좀 공부 잘하는 법 같은 거를 좀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좀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야 됐겠구나. 네, 그랬는데 되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변호사신데 학습법 위주로 이렇게 올리시는 건지, 음, 그러면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전문 직종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약간 영업? 네, 그런 게 있죠. 네. 네, 그거를 위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학습법은 영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겸사겸사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아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네, 조금 드리면 네, 유튜브 하는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저는 영업은 전혀 없고, 다만 제가 변호사를 하게 된 이유 자체도 음, 조금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정말요? 그렇죠. 예, 정말 저는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거 정말요? 되게 좋아요. 네. 희한하네. 근데 제가 네, 제가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되게 운 좋게 시험이 됐지만 네. 그러면 그만큼의 제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뺏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 잘 안 하는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돕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감히 도울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또 음, 그런 게 또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떤 공부를? 그냥 일반적인 공부를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그래서 음,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부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고 음,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네. 방법을 알면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사실 음, 변호사의 사명이라는 것 자체가 뭐 누구를 돕는 거예요. 근데 음, 법을 잘하기 때문에 법적인 걸로 돕는 거지, 음. 남을 돕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 절대 변호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예.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맡아가지고 이 사람을 돕겠다라는 마인드가 없으면 절대로 변호사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이제 형사 쪽에 계신 이유도 남을 돕기 위해서. 예, 뭐 형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남을 음, 돕기 위한 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누가 음, 이제 좀 나쁘끄러워서 그런 얘기는 스스로 하진 않겠지만 음, 그런 어떤 동기는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음, 결국에는 그러면은 소송이라는 거는 이게 수술하고 똑같거든요. 음, 일이 터지고 나서 이걸 봉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 결국 어려움을 돕는 거는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공부법 같은 경우도 음, 마찬가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걸 음, 모르면은 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방법을 알면은 좀 음,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좀 음. 많이 알려드리고 근데 싶어요. 저는 물론 공부법 영상도 보기는 하는데 네. 저는 공부는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많은 학습법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만의 학습법을 개발했으니까 그나마 뭐 공부를 했고 또 뭐 지금 직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에 저 말고 제 동생이 또 있을 거 네네. 아니에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딱 보는 순간 이게 사람이 다 학습법도 중요하지만 머리가 타고나는구나. 음, 사람의 두뇌가 다르지 않나. 음. 근데 그게 뭐, 네.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 그래요? 네. 네. 머리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공부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목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결국 우리나라에서 공부라는 거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합격이나 점수 따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냥 평생 동안 공부하자라는 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일은 네. 잘 없죠. 네. 그렇게 직업적인 공부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음. 그런 어떤 목표가 정해진 공부에 있어서 머리라는 거는 속도를 결정하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빨리 음. 갈 수 있냐를 하는 거죠. 남보다 음. 적은 노력으로 같은 목표까지 갈 수 있느냐를 정해지지만, 음. 훨씬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을 음. 정해주는 건 방법이거든요. 그 음. 후에 뭐 머리하고 노력 같은 경우 서로 이제 좀 보완이 되겠죠. 머리가 음. 엄청 좋은 사람 한 번 보면 다 외워진다 이러면은 노력할 필요는 크게 없지만, 그런 언니는 머릿속에 스캐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딱 이렇게 한번 딱 보면 네,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 머릿속에 그냥 책장을 넘겨요. 네, 그럼 그 문구가 생각나. 저도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훈련하면 그렇게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그래요? 네네. 근데 그거는 네. 제가 영상도 유튜브 올려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습관의 문제예요. 이게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선명할지 아니면 덜 선명할지는 그 사람이 타고난 머리랑 좀 연관이 있긴 하겠죠. 근데 방법을 아예 그런 메커니즘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랑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은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머리가 좋고 안 좋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법 자체를 모르면은 아예 뭐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 방에 있는 어떤 집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크게 보면 색상 같은 것들은 대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위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그냥 이걸 통째로 외우는 건데 구체적인 메커니즘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알면은 되게 암기도 쉬워지고 마치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봤을 때 천재처럼 보여요. 실제로 천재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법연수원 저희 반 1등을 했던 판사하시는 우리 동기분이 한 분 계신데 되게 친해요. 술 자주 먹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너 어떻게 야 너는 공법복 같은 거 필요 없지 않냐.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 형 무슨 얘기하냐. 나 머리 안 좋다. 진짜 노력하는 편이다. 진짜 머리 좋은 애들 따로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또 이제 그때 또 알게 됐는데 집념도 되게 대단하고 그러니까 머리라는 게 물론 뭐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방향과 공부법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내가 사람이 그리고 목표 설정을 잘못하는 경우만 아니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원할 때는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대통령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의 그건 너무 확률이 낮죠. 네. 로또가 되고 싶다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그런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확률이 낮은 일만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국가 구시들은 그 정도 범주에 드는 시험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다 일정 부분 그 사람 인원수를 많이 뽑기 때문에 나는 머리 좋은 사람과 내가 경쟁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과 나는 그 마라톤을 하면은 선두권, 중위권, 하위권 있잖아요. 나는 중위권 내에서 경쟁을 하는 거고 머리 좋은 애들은 속도가 빠르잖아요. 걔들은 걔들끼리 포션이 있어요. 저는 저대로 경쟁하면 되고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애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좋은 애랑 나는 애초에 경쟁을 안 하면 돼요. 이게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머리가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럼 멘사는 왜 있어요? 멘사. 그건 순수하게 진짜 지능을 테스트하는 기관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나 사법시험 치라고 하면 안 될 걸요? 아 그래요. 저는 될 거라는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그냥 그분들도 방법을 배워야만 시험이 돼요. 그냥 머리가 좋다고 해서 뭔가를 도전해서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게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부모님 막 엄마 엄청 우셨거든요. 우시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신 거는 우리 아들은 집념이 있다. 게임을 하는 집념이 있었다. 이거를 공부로만 바꿀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 라고 믿어주셨고 저도 이제 되게 늦게 이제 뭐 하여튼 생각이 좀 바뀌게 됐지만 굳이 뭐 공부를 굳이 뭐 잘해야 된다든지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우연하게 지금 좋은 결과를 한번 얻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운 좋은 기회를 잡고 있지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우사인 볼트 선수 보고 그쵸. 공부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 행복할까요? 근데 자꾸 문제는 엄마들이 자꾸 애를 닥달하면서 사교육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 있죠. 그분들도 어떤 자신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흥미에 대해서 한번 자기 스스로가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던 분들이잖아요. 저희 윗세대 분들은 먹고 살기가 되게 바쁘셨고 사실 저희는 사실 그분들의 노력 덕택에 되게 편하게 사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심적인 여유가 생긴가 자식들한테 내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투영을 하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조차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야라고 받아들이는 건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생각을 좀 더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되게 궁금한데 왜 그렇게 게임만 하시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신 거예요? 군대 영장이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이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해가지고 이제 뭐 원래는 제가 이제 그 03학번인데 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해가지고 06학번이 됐어요. 근데 대학을 가긴 가신 거예요? 갔죠. 제가 갔죠. 대학은 어떻게 가신 거예요? 게임만 했는데? 그래도 뭐 저희 때는 대학은 웬만하면 다 갈 정도의 대학이 충분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때는 원하면 어디든지 하여튼 자기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게임을 안 하더라도 제가 최소한의 건 했죠. 뭐 시험 기간 전 일주일 전에 하고 2주일 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했죠. 만약에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이면 나쁘거나 이렇게 그러면 만약 게임만 했잖아요. 그럼 전문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제가 부인하지 않을게요. 제가 머리가 엄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아닌데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냥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듣고 저도 과외를 받았는데 사실 과외 같은 것도 그냥 선생님 오시면은 문제만 풀고 공부 아예 안 하죠. 그런 거는 남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처음부터 거의 다 해주는 게 아니면. 근데 하여튼 저도 운 좋게 하여튼 부산대 가고 대학교 가서도 그냥 법학과를 그냥 갔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또 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법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영향으로 또 갔고 어릴 때부터 꿈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보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서 갔는데 실제 대학 가서도 공부를 거의 안 했죠. 그래서 4학년 때까지 쭉 놀다가 이제 영장이 이제 제적당하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원래 뭘 미루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잖아요.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법시험 준비를 해야겠구나, 진짜. 사실 주변에는 법대 다니면 다 고시생이라고 얘기해요. 나 고시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용돈 받고 맨날 놀잖아 이렇게 집에 막. 사실 저도 그렇게 해서 고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집에는 고시 공부한다고 얘기하고 학교에서 맨날 PC만 하고 놀았죠. 그러다가 진짜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낀 건 이제 군대 가야 된다 영장이 왔을 때 제적당하고 그때 좀 인생이 바뀌었죠. 이제는 안 하면 정말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럼 고시 공부 붙으면 군대 안 가도 돼요? 가긴 가는데 저는 이제 한 달 갔다 왔거든요. 훈련소 한 달. 왜요? 변호사는 시험이 되면은 군법무관하고 공익법무관 중에 두 개를 이제 갈 수 있는데 군법무관이라는 걸 가면 군대 안에서 이제 병역 생활을 하는 거고 공익법무관 대체복무제예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에 속해서 변호사로 3년 동안 일하면 병역을 한 걸로 이해하는 맞아요. 거예요. 저 주변에 법무부에서 일하는 애 있어요. 제가 법무부에서 일했어요. 그래요? 네네. 그 부산에도 내려가 있던데? 그죠, 왔다 갔다 하죠. 경양교류라 그래서 지방이랑 서울이랑 지방이랑 이제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는 바꿀 수 있게 해줘요. 그럼 법무부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저는 법무부에서만 계속 이제 1년은 고향 창원에서 하고 2년은 법무부에서 근무했어요. 그럼 이제 군대 가기 싫어서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가 뭘 항상 그런 건 아닌가요? 네, 미루다가 마지막에 네. 끝내는 걸 좋아하는데 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데 저는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다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 약간 살 타는 냄새가 나야 하는 성격인데 그래?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해서 그때 저 약간 절실함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절실함이 들어야 하는 성격인데 군대를 갔다 오면 왜 그때 공부를 했냐면 네. 사시가 폐지된다고 결정이 됐어요. 사법시험이. 제가 갔다 오면 이제 로스쿨만 있고 물론 사실 좀 유지는 되겠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다시 머리를 깨워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거의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줄인다고 그랬고 사람을 원래 1000명 뽑던 거를 저 때는 800명 뽑았어요. 그래서 200명, 300명씩 줄인대요. 저한테는 진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네. 느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군대 가기 싫어서는 아니죠. 군대는 당연히 가야죠. 저는 지금 대치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정말 이게 팍 시작을 했는데 그게 1차도 되게 빨리 붙으셨잖아요. 1차도 예, 준비하고 금방 됐죠. 네. 네. 되고 2차도 예. 네. 실제 준비한 기간은 되게 짧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공부 안 하고 이제 놀다가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정말 뭐 살 탔다고 해도 공부법이 막 떠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공부법은 제가 고안한 건 한 개도 없어요. 다 훔치는 거죠. 합격 수기. 그래서 일본 책도 사고 한국 책도 사고 합격 수기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줄씩 다 배울 게 있어요. 한 수기에 한 줄에서 두 줄 정도는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싹 다 모으면은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잖아요. 겹치는 거는 빨리 된 사람이 누구나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이건 좋은 방식이죠. 저는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조합해서 제가 잘 할 수 있고 특성에 맞는 것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다른 걸 안 하고 그냥 그런 수집하는 데 시간 엄청 많이 쏟았어요. 틀 만들고. 실제 사법시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가 암기에 쏟은 기간은 한 3개월. 나머지 시간은 그냥 계속 그런 책의 방법,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면 점수를 잘 얻을까 이런 전략을 더 연구를 많이 했죠. 제가 사법시험 2차 6월 달에 치는데 제가 3월까지 이걸 계속 했거든요. 실제 뭔가 진짜 이제부터 외운다라고 한 건 3개월 정도 기간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막 머리가 좋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분석을 잘하면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으면 될지가 나와요. 사법시험이나 이런 류의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뭘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걸 하면 좋아진다라는 게. 사실 이게 운동하고 되게 비슷해요. 퍼스널 트레이닝하고 비슷한 게 내가 어떤 근육을 어떤 자세로 몇 회 정도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뭐를 먹으면서 뭐를 먹으면서 운동하면 근육이 커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새 옛날보다 훨씬 쉽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PT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야, 너 보디빌더 사진 중에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게 공부, 지금 현재 하는 공부예요. 무슨 말이냐면 뇌의 근육을 그냥 너가 한번 키워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모르죠. 뭐 보충제가 뭐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뭐가 강화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합격 수기를 진짜 거의 다 모아서 저는 이제 최연소랑 이제 수석 수기만 다 모았는데 그걸 일본 한국 거 다 모았어요.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어차피 시험 시스템 똑같거든요. 공통적인 게 나오고 이제 하나의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게 단기로 가겠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그냥 공부부터 하는데 왜 수기부터 모으신 거예요? 기자님 어디 외국 놀러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네, 좀 많아요. 한 군데만 한번 꼽아보시겠어요? 저는 다낭? 다낭에 내일 놀러 가신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진짜 그냥 내일 바로 출발하세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전 그냥 출발해요. 그냥 출발해요? 그러면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맛집 같은 거 검색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그냥 현지인한테 즉흥적으로. 물어보세요, 즉흥적으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체험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얻는 경험. 근데 공부라는 건 목적이 체험이 아니거든요. 얘는 항상 꼴이라는 게 있어요. 점수대가. 그걸 얻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간접 경험을 많이 해서 시행착오를 없애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명 다 공부법이 다르고 달라야 돼요. 근데 뭐가 나에게 맞는지는 나는 1000번 시험을 쳐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수기를 통해서 나한테 안 맞는 거 없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택하고 최단 코스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 채로 만약 해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자님이 한 번도 안 가본 데 길을 찾아서 그냥 떠나는 것과 내가 거기까지 가는 길을 분석해놓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거는 완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를 들어서 걸어가는 게 빠를지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치면 버스 타는 게 빠를지 KTX 타는 게 빠를지 모르는 상황이면 걷다가 KTX 나오면 타다가 버스 타다가 막 이렇게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2시간 반 만에 가는 게 있다는 거 알면 그걸 탈 거예요. 근데 현재 공부가 거의 다 그래요. 내가 목적지가 어딘지 일단 모르고 목적 설정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기존 방법은 이거죠. 기존 방법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원하던 바는 한 명의 이상형을 하나 만들어놔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니들도 이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나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럼 그 사람들 뭐를 생각하는 줄 아세요? 노력을 많이 했다면 머리를 탓해요. 아, 난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되나 봐. 이게 사실 되게 공부에서 좌절감을 많이 만드는 요소죠. 근데 기존 사람들도 방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체계적으로 생각해본 바가 적고 알려줄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체계를 안 시켜놔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실 유튜브 하는 이유는 뭘 하나를 알면은 공부가 진짜 재밌어져요. 공부라는 게 내가 뭔가 이거 시험 이걸 뭐 외워가지고 지식을 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이거는 게임이에요, 게임. 내가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외운다라는 게 나한테 성취감을 줄 수 있으면 하나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즐거움을 다른 분들이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동안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 왜냐면 이게 제 방식으로 하면은 금방 외워지고 금방 이게 시험에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하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저는 합격 수기 보고 따라하는 건데 주변의 형들이 특히 야 그렇게 하면은 쪽박이다. 너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런 말 제가 잘 기억에 남는데 왜요? 그 공부할 때 사실 공부할 때? 예, 아무도 그 방식으로 안 하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저는 이거 합격 수기에서 찾아낸 방식인데 뭐 일본 합격 수기, 한국 합격 수기에서 찾아낸 그러니까 진짜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저랑 잘 맞는 방식인데 주변에서 아무도 안 하니까 사실 뭐 사법 시험이 100명 중에 2명 붙는 시험이니까 많이 붙진 않죠. 근데 그 형들이 저는 그 붙은 사람 2명을 모두 모아서 한 50명, 60명 걸 분석을 한 건데 그 나머지 형들이 볼 때는 98명이 하는 방식과 다르니까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뭐가 제일 달랐던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었던 게 뭐가 제일 다르냐면은 그분들은 목표가 없어요. 목표를 설정하는 법을 몰라요. 막 산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 사법고시 통과하는 게 목표죠. 아니 그거는 엄청 추상적인 목표예요. 그 어떤 목표냐면은 나는 지금부터 부산에 간다는 거 똑같아요. 서울에서 KTX를 타고 몇 시까지 간다는 목표를 세워야만 그게 실행에 옮겨져요. 그냥 부산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기 전에 부산 가겠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뭐를 어떤 단계를 끝내야 된다. 지금부터 기자님이 부산 가신다 그러면 현재 시간 알아보고 서울역 가는 일단 버스를 타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지하철을 타든. 그러니까 시간이 딱딱딱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노력을 하면은 갈 수 있다는 게 나오고 어느 부분에 에너지 얼만큼 투입할지 계산이 되는데 그런 계산이 안 써 있고 즉 수기를 안 읽은 사람들은 내가 현재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은 딴 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할 게 없는 상태가 집중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저는 뭐 사법고시 같은 공부는 안 했지만 제가 가장 빡세게 했을 때 수능 공부 그리고 언론고시 공부인데 제가 했던 방법은 45분 55분 5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요.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한두 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딱 국영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쪼개서 이 공부를 이때까지 못해도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국어 공부를 하잖아요. 국어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제가 시간을 55분 동안 한다고 정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한 걸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그리고 또 그냥 수학을 하는 거야. 그 내가 목표로 한 걸 또 못했어요? 그래서 또 넘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 하루에 세 번, 네 번 돌리는 거죠. 국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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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수. 그러면 저는 집중력이 되게 높아졌던 것 같아요. 정확하세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강제로 집중력을 끊어내는 게 지금 현재는 이제 공부법 이름이 있어요. 그래요? 포모도르 공부법이라고 이탈리아 대학생이 어머. 이제 쓰던 방식인데 네. 그게 왜냐면은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이거에 집중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다음 시간에도 할 것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럼 강제로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요? 공부를. 예. 그거는 집중력이 나는 두세 시간을 원래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땐 쓰면 안 되지만 나는 한 시간에 집중력 안 되는데 한 시간 하고 싶다 할 때 쓰는 방식이죠.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대신에 또 새로운 걸로 넘어가시면서 그렇게 하면 되게 스피디하게 넘어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스피디하게 그다음 앞에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사라지는 게 다시 원래대로 빨리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게 단위를 쪼개서 여러 번 노테이션 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뭐 그 이제 스타일 차이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딱 두 번 읽거든요. 아, 집중해서 한 번, 그다음에 빠르게 한 번 이렇게 딱 두 번 읽는데 음, 물론 한 번 집중해서 읽기까지 과정에 2, 30번 정도를 읽긴 해요. 네. 읽긴 한데 그러니까 기자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른 게 기자님 빠르게 그냥 뭐 네 번, 다섯 번 읽는 스타일이면 저는 집중해서 한 번을 보자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뭐 2, 30번 읽겠지만 근데 그건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공부 패턴은 아주 시간을 짧게 돌려서 잡념이 들지 않게끔? 그게 뽕오드르 공부법이에요. 그게 그래요? 핵심이에요. 네. 요즘에 이제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거 많이 쓰거든요. 이게 공부법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인데 네. 그때는 목표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기 보고 있는 이것만 하자라고 목표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쵸. 실제 그리고 보상을 주잖아요. 나는 이 시간이 끝나면 진짜로 더 보지 않는다는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쉬고 계속 또 다음 걸로 예,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공부법을 잘 짜신 거고 근데 되게 우연하게 아시게 됐잖아요. 그죠? 스스로 생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우연스러운 거죠. 누가 알려준 게 아니니까 네네네. 확률이 적잖아요. 그런 네. 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양한 공부법들을 알려드리면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할 수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 원리는 모르는 거죠. 그죠? 이런 원리를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런 거를 알면은 내가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부법이라는 게 조금만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네. 너무 재밌어져요, 진짜. 이게 힘들지만 재밌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공감하실 텐데 공부도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유튜브 하는 목적도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그런 즐거움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자체가 주는 재미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너무 그런 거 모른 채로 하다 보니까 공부도 재미없고 인생도 피폐해지고 그런데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로 해서 구독자들의 피드백이 많나요? 굉장히 많죠. 저는 선물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요? 사무실로 되게 꽃다발 이런 게 많이 와요. 선물한 꽃다발. 변호사님 덕분에 합격을 했다. 진짜요? 네, 사실 제가 뭐 제 덕분에 합격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로지 잘해서 그런 건데 이런 건 하나의 어드바이스에 불과한 거죠.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잘 해서 집중을 잘 하신 건데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 피드백도 굉장히 많고 저는 현재는 제가 한 9만 명대부터는 댓글을 다 일일이 답장을 못 해드리고 있지만 8만 명 정도까지는 모든 것에 댓글 답을 다 달아드렸거든요. 굉장히 피드백도 많이 느꼈고 또 어떤 부분을 많이 모르시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는 정말 공부법을 모르시는구나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것 중에 지금 이제 주제를 한 50개 정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선정을 했어요. 시작할 때
근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를 제가 나눠가지고 지금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영상 중에 컨텐츠를 이제 만든 거를 쪼개서 올린 게 한 실제 그 멘탈 마인드셋에 관한 걸 제외하면 한 10개가 안 돼요. 5개에서 6개 정도인데 지금까지 호응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나머지 것들도 조금 더 그럼 50개의 주제가 다 올라가면 유튜브 끝나는 거야? 그렇겠죠. 지금 2개 올리는데 지금 한 8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게 제가 한 명 한 명 그냥 가르쳐 드리면 오늘 뭐 하루를 잡고 공부법 모두 가르쳐 준다 한 주제에 대해서 이러면 쉽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제가 누구한테 공부법 알려주고 싶다고 해도 아무도 안 보면 말짱 도루묵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 300명, 400명이고 그러면은 3, 400명 물론 뭐 도움이 되겠죠. 그것도 보람이 없진 않죠. 근데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려면은 이분들 기호에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특징이 있어요. 15분 넘어가면 절대 안 보시고. 그러니까 뭔가 원리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릴 시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원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 딱 한 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원리만 설명한 영상. 그랬더니 다들 너무 어렵다. 재미없다. 뭐 사기치냐 이런 댓글도 달리고 제가 처음으로 그런 댓글이 이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건 사실 내가 소스를 다 공개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래서 물론 이제 유튜브 속성 자체가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약간 편리한 세상의 편리한 이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뭔가를 드릴 때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드려야 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까지 지금 올린 주제는 2개거든요. 2개인데 이거를 다 잘라서 올린 거예요. 딱딱딱 한 10분에서 15분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런 분량. 그래야만 보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리고 머리에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공부법을 합격 수기를 보고 읽고 또 읽고 외울 정도로 읽어가지고 그 원리를 터득을 했지만 제 공부법은 다 합격 수기 한 줄들에서 나온 건데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사기치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예전하고 이제 약간 이제 의사소통의 방식이 달라서 이제 그렇겠지만 제가 그래서 사실 그때 사실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뭘 언제길래 사기치려래? 제가 이제 그 두뇌 뇌사용 매뉴얼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네네. 2개가 나눠진다고 저는 네네. 생각하는데 장기 기억화 시키는 거를 제가 그 원리를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장기 기억하면 단기 기억을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 기억이 그냥 오래 남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단기 기억을 계속 넣는 거죠. 그거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차 번호를 내가 지나가는 차량 번호로 봤다. 외워야겠다고 하면은 안 외워져요. 10년이 지나면 까먹겠죠. 네. 한 달만 지나도 까먹을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제가 법 공부했던 건 10년 지났지만 저는 하나도 거의 안 까먹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장기 기억인 거죠. 근데 이렇게 바꾸는 방식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기억공전법이라는 거. 기억 공전. 공전법, 암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방식은 결국 지식을 코딩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다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저장 장치에다가 나만의 언어를 가지고 바꾸는 변환 작업을 꼭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뭔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원리만 갖고 영상 한번 만들었거든요. 진짜 이거를 아시면 다들 저는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그거를 제 뇌를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다들 반응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야 이거. 그래서 이거 사기 아니냐는 식으로. 약간 좀 이 기억을 나만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어떤 우리 약간 심리학적으로 가면 무의식 세계 이런 데 넣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 아니요. 철저하게 인식의 세계로 넣어야 되는데 네. 인식에 넣을 때 나에게 익숙한 걸로 바꿔서 넣는 게 가장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세종대왕이 업적이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기가 농사직서를 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그 다음에 기술 관련 서적을 뭐 정비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때 뭐 어떤 식으로 외우시겠어요? 뭐 머리 글자를 딴다든지 이렇게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익숙한 이미지는 세종대왕 하면 책을 많이 읽고 굉장히 학자적인 왕이다라는 이미지를 손에 책을 들고 있는 분과 그 다음에 지금 3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이거를 만드는 게 먼저 나오고 정리하는 게 나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는 만드는 이미지를 먼저 넣는 거예요.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아예 없던 거니까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뭐 농사직설 같은 경우 모았을 테니까 그 다음 거. 기술 관련 서적은 있던 걸 정비한 거니까 만든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는 뭔가 없던 게 생긴다는 나의 이미지는 갖고 있거든요. 사람이. 이거를 갖고 외우는 거죠. 머릿속 익숙한 틀을 가지고 지식을 재정비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바뀌거든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이런 거 원리만 제가 영상을 한 네. 10분 정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뭐냐고 이거 낚인 거 아니냐면서.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외우는 방식이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거 영상 이후로 느낀 점은 저는 그래서 요즘 예시를 많이 더 드려드려요. 이거는 어떻게 외우는지 보여드리겠다 이러면서 왼쪽은 예시, 오른쪽은 제 머릿속 이렇게 해서 최근에 또 그렇게 해서 강연을 했고
호응이 되게 좋았고 음. 앞으로도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어떤 학습법이라든지 공부는 대부분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물고기가 많아라는 식의 나는 훌륭하니까 니들이 나한테 배우면 훌륭해질 거야라는 식의 암묵적인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원리를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서로 다름을 또 보면서 네네. 긴 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출연해주신 변호사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대박 나시는 채널 되길 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